오늘은 양력 2022년 4월 28일 목요일이며 음력으로는 3월 28일로 이민년 갑진월 신해일로서 신금일가는 재성에 대한 버거움을 실감하는 날이니 재성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실현되지는 않는 날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국가에 신속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어놓으면서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는 가운데 국내의 나라한 사정은 검수완박을 국민투표로 하자는 것이 신의 한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강의는 사주 감명을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하여 신살로는 마지막 1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천살인 양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 강의에서도 천살 양지에 대하여 강의한 바 있지만은 이 강의는 보충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먼저 해놓은 강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살 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12신살의 천살이 12운성으로서는 양지에 해당하여서 이 두 양자를 같은 위치에 대응하기로는 다소 가치적인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천살은 하늘에서 내리는 살성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무거운 글자의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양지는 태아로 양육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양자에는 분명한 계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살은 진술충미의 사고지로 이루어지는 월살, 화개살, 천살, 반환살 중의 하나이고 그 적용의 예는 천살을 적용하는 예는 태어난 해인 띠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또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의 정시의 사유명리 여기에서는 연지와 일지 중 사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천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향이 큰 것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예로서 다른 지지보다 영향력이 큰 경우를 대비해 보면은 해묘미로 돼지, 토끼의 양띠이거나 해묘미일지 목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경우이든 해묘미 삼합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서 술토가 천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묘미 띠의 힘보다 일지가 인호술 중의 하나로서 화의 힘이 목보다 강하다면은 화명을 기준으로 하여 축토를 천살로 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지와 그리고 연지 중에서 영향력이 강한 지지를 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일지를 기준으로 하여 천살을 택하게 된다면 일지에는 천살이 올 수가 없고 또 연지의 띠를 기준으로 하면 연지에는 천살이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로서 오른편 좌측의 예서와 같이 일지신금과 그리고 월지의
월지의 자수, 연지에 술토가 자리한 경우에는 신자로서 수의 세력이 술토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지인 신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토를 천살로 취하게 되어서 이로써 축운이 올 때에는 축에 해당하는 신금인 정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조합이 화로서 나타나는 술의 조합보다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신금을 기준으로 해서 천사를 정하면 신금 앞에는 미토가 됩니다. 이 미토가 천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중간의 예와 같이 일지 신금과 연지인 진토가 신자진으로 동일한 수명일 경우는 당연히 미토가 천살에 해당하여 전과 같이 축토에서 부침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지의 신금과 연지에 있는 진토가 신자진으로 똑같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것으로 취하더라도 미토가 천살이 될 것입니다. 신금을 취하더라도 신자진으로 그 앞의 자인 미토가 즉 천살이 될 것이고, 진토를 취하더라도 연재의 진토를 취하더라도 신자진의 삼합의 앞자이기 때문에 미토가 천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의 예와 같이 일지의 신금과 그리고 월지 오화에 연지 술토가 자리하는 경우는 월지의 오화와 연지의 술토가 자리한 경우는 오술의 화기가 신금보다 힘이 강한 구성이기 때문에 연지를 기준으로 인오술의 전자인 축토를 천살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신금과 오화와 술토가 조합이 있다면 오술의 조합이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술을 기준으로 하여 연지를 기준으로 하여 천사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삼합이 인, 오, 술이기 때문에 이 인의 앞자인 축토를 천살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축토를 천살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간목일간의 정제인 축토가 천살에 해당하게 되어서 축토와 관련하여서는 천살의 영향이 나타나겠지만은 충을 당하는 미토인 충미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미토인 반환살은 내시에 만일에 해당하여서 축토인 임금과 충하는 내시격의 미토는 심대한 손상이 예상될 것입니다. 이 천살은 하늘의 뜻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지상에서는 지체가 가장 높은 임금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주에 천살이 있다면 최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임금이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불로소득을 생각하며 머리만 쓰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드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 밖에 천살은 임금에 해당하기에 없어도 허세를 부리려 하고 관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부언한 바와 같이 이 천살은 반환살인 내시를 충하여 급박하지만은 반환살을 충하는 시기는 내시를 충하기는 하지만은 반환살을 충하는 시기는 반환살에 대한
길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되고 반감하기에 삶에서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어 충하는 시기는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것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없으면은 인간이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살은 중전마마인 월살과는 형하는 관계에 있기에 이 토일과는 월살과는 형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일간일 경우는 형제나 가까운 주위 사람과의 암투와 마찰이 일어나기 쉽고, 또 신금일간일 경우에는 토일간이 아니고 신금일간입니다. 이런 경우는 천살과 월살의 형이 발동한다면은 매금 현상으로 인해서 하던 일이 진행되지 않고 또 지연되기도 하고 주의 잡음이 심하게 되기도 하며 직장에서는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어슴푸레하게 알고 있었던 토의, 즉 붕충, 붕형의 개념은 약해지게 됩니다. 붕충, 붕형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같이 천살에게 충되는 반환살과 형되는 월살, 화계살이 공존하는 구성이라면, 만일에 명조가 있다면 형충되는 운에는 기륭을 대비하여야 하고, 또 천살을 단지 양지로만 생각하여서 길러지고 보호받는 개념만으로 여긴다면 의외의 아픔이나 실수가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천살 운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살 운이나 화계 운은 면학에 적당한 운이 되고 종교인에게는 도에 집중하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천살의 방향은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방향이고, 또 책상머리를 천살 방향으로 두고 공부를 한다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생연분의 배우자는 금명일 때는 남자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반환의 방향에 있고, 또 곤명일 경우에는 여명일 경우는 배우자가 천살의 방향에 있다는 속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살의 대운이 오기 3, 4년 전부터는 무슨 일이든 조금만 더라는 막연한 기대치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만일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막연히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조금만 더 하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살 대운 정기에 만일에 있다면 투자는 조심하고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천살 대운은 임금님이 왕림한 때이기에 대체로 호운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사람에게서 오는 은정과 그리고 유선의 물림이 있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로 승진이나 승급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급여도 상승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기소침하던 사람도 자신감과 더불어 우월감이 생길 수도 있는 시기가, 즉 천살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천살 대운을 만나서 크게 좋아지는 업종은 결혼 상담소, 부동산이나 중고차 등의 중개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그 밖에 소도매업을 하는 판매업이나 심부름 센터 등 업무 대행업,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업 등도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 천살 대운을 바로 지나게 되면은 천살 운에서 급상승하던 기운은 대체로 하락의 감도가 세차게 나타납니다. 희망을 반납할 정도로 급변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공천 탈락으로 이어지기도 하겠고, 또 연예계 종사자라면 높았던 인기가 물거품처럼 가라앉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진술충미의 토가 고에 저장되고 마무리되는 점에서 변화, 변동이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과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진술충미에 있는 개수, 그리고 술토에 있는 정화, 축토에 있는 신금, 그리고 미토에 있는 을금, 을목을 각각 입고시켜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입고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고 다음을 위한 보관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장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사용할 수 없는 고의 폐쇄성과 의미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천살운을 지나면 답답함이 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천살운이 끝나면 관련했던 모든 일들은 있는 그대로 수성의 상태로 그대로 지키는 상태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금명이 음의 해에, 남자가 음의 해에 태어나거나 또 여자가 곤명이 양의 해에 태어난 경우는 대운이 역행하기 때문에 천살 대운 다음의 대운도 순행하는 경우보다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역행은 역행은 뒷걸음질하여 물러나는 것과 같아서 천살인 임금의 눈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살의 세운에 대한 영향과 육친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천살의 세운은 대운에 비하여서 별로 실속이 없는 편으로서 주위에 휩쓸리기 쉬웠고, 그리고 명예직을 얻어서 신분의 상승이 있기는 합니다. 병명은 없지만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괜시리 정신이 사나워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자라면 삶의 전환점처럼 느껴지기에 의기소침이 심해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큰 것을 접고서 규모를 줄이거나 또 시골로 기촌이나 기농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업이 시작되어 오래되지 않는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폐업하기도 하고, 힘차게 만일에 시작한 일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천살 세운에서는 마음이 허하고 멍해지기 쉽지만은 남을 도와주어야 할 일이 생기거나 잘못된 일들에 대한 마무리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명이라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에 대한 해이로 인해서 멀리하고픈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여행하기도 합니다. 이 천살은 진술충미의 토이기에 천살이 비급에 해당한다면 나를 비롯하여 형제나 주위 동료들과의 관계에 어느 해보다 호불호의 변수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천살이 인성에 해당한다면 배움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만일에 천살이 관성에 해당한다면 직장이나 배우자에 대한 변화, 변동이 많을 것입니다. 또 재성에 해당한다면 금전적으로 변수가 많아집니다. 식상에 해당한다면 하는 일거리나 자식에 대한 변수가 많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씨의 사주명리 335강으로 12신살로서는 천살, 운성으로서는 양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